네, 이제 이어서 9번부터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를 보니까 무한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마찬가지 참고 문제예요. 어, A2n의 극한이 수렴하면 AN 번째의 극한도 수렴한다. 짝수 번째가 수렴하면 일반적으로 수렴하겠는가? 라는 질문인데요. 눈치를 딱 챌 수 있겠죠. 짝수 번째가 수렴한다고 홀짝이 다 수렴한다고 볼 수도 없고요. 짝수 번째는 수렴하는데 홀수 번째는 발산할 수도 있고, 짝수 번째와 홀수 번째가 각각 다른 값에 수렴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양은 수렴한다고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짝수 번째마다 1이 나오는 거야. 첫 번째 항 1, 두 번째 항도 1, 세 번째 항은 뭐 2, 네 번째 항 1, 다섯 번째 항 3, 여섯 번째 항 1, 일곱 번째 항 4, 여덟 번째 항 1, 이렇게 나가는 수열. 그러니까 1, 2, 3, 4가 계속 증가하면서 짝수 번째는 계속 1만 나오는 수열. 이런 수열을 생각해 본다면은 짝수 번째 항은 수렴하죠. 그쵸? 짝수 번째 항은 수렴하지만 홀수 번째 항은 발산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양도 수렴한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억은 틀렸다. 니은 일반 항이 수렴하면은 짝수 번째 항과 홀수 번째 항은 같은 값에 수렴해야 한다. 뭐 이거는 뭐 맞다. 이거를 어떻게 증명한다라고 하기에는 좀 논리적으로 증명하기엔 좀 힘들 수 있는데, 제협이 안녕. 보통은 이제 그 리미트 AN이 수렴한다 이러면은 사실은 뭐 n 플러스 1번째던 뭐 n 플러스 2번째던 다 똑같은 값에 수렴을 해야 돼요. 이건 뭐 의미 없잖아요. n번째가 수렴했기 때문에 뭐 하나 더 크게 키우던 하나 더 뭐 작게 키우던 작게 하던 관계없이 항상 성립을 해야 됩니다. 성립합니다. 이걸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이거 대학교 수학 아닐까 싶은데요. 대학교 수준. 네 머리 자르는 거 나한테 물어보지만 마, 녹화 중이야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나 차이 두 개 차이 나도 어차피 같은 컷에 수렴한다는 것 때문에 어차피 뭐 여기 짝수 번째항과 그 전항이잖아요. 이 두 개가 뭐 같은 값에 수렴을 하겠죠. 직관적으로도 그냥 수렴한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디귿 급수가 수렴하면은 짝수항만 모아놓은 급수 수렴한다. 이거는 저기 교대급수를 잘 활용하면은 이거 발레 찾을 것 같은데, 센에도 아마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아요. 교대급수 모양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복되는 것을 수렴하도록 놓는 거지. 어떻게 이거 센에 아마 있지 않을까? 발레가 이거 뭐 1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나가면은 이게 뭐 짝수 번째까지 하던 나갔네. 홀수 번째까지 하던 일단 합을 구하면 무조건 1 나온다. 수렴한다는 거죠. 왜냐면은 홀수항까지 합으로 본다면은 그래, 홀수항까지 합으로 본다면은 결국은 이렇게 묶여서 결국은 다 1 더하기 0 더하기 0 더하기 0 꼴이 나오기 때문에 1에 수렴할 거고, 홀수항까지 합, 짝수항까지 합으로 본다면은 뒤에 이게 플러스 n분의 1이 하나 남겠죠. 그쵸? 다 지워지고 나서 0, 0, 0 하고서 1 플러스 n 플러스 1 n분의 1 꼴 이렇게 하나 남을 텐데, 극한을 취하게 되면 어차피 이게 1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요런 수열 1 마이너스 이거 있을 거예요. 쟤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은 일반적으로 합을 구하면 수렴해 버리는데, 짝수항이 이제 이거잖아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이거 조화급수로 유명한 거라고 했잖아.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다 더하면 발산한단 말이야. 무한대로. 지금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아니다. 좀 어렵긴 하겠죠. 그럼 맞는 건 니음 밖에 없는 거죠. 예, 그래서 9번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죠. 발레 같은 거 드는 게 갑자기 딱 들라고 하면 또 듣기 힘든 것도 많아서 일단은 논리적으로 좀 유도가 가능한 것들은 한번 유도해보고, 이거 이 말 한마디가 빠졌는데 싶은 것들은 그 빠진 부분에서 이제 발레를 찾는 건데 쉽지만은 않을 거예요.
원래 참고치 다 어렵거든요. 많이 풀어도 헷갈릴 겁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an 더하기 bn 한 값이 2 더하기 n분의 1로 일정하게 일정하다 2 더하기 n분의 1 값이라고 나왔을 때 옳은 것을 골라라. 일단 기억은 뭐 금방 알 수 있겠죠. an 더하기 bn 뭐 요 자리에 2 더하기 n분의 1 이렇게 대입하라는 거니까 요 모양의 극한값. 뭐 이거 0에 수렴하니까 뒤에 값이 전체적으로 2에 수렴한다. 이거 맞는 거고요. AN이 수렴하면 BN도 수렴한다. 요 얘기는 요 두 개의 논리를 전개 나가는 구조. 저번에 요 앞에 1번부터 8번까지 문제 풀 때 했던 얘기인데, 요게 분명히 방금 기억에 의해서 수렴한다는 거 알았고, 2에 수렴하죠. 니은 조건은 AN도 수렴한다 이렇게 두 개 줬단 말이죠. 이 둘을 수렴한다는 거 줬으면 이 둘을 잘 조합해서 어떤 조합?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조합, 이걸 이용해서 BN을 만들 수 있느냐를 보는 건데요. 앞에 항에서 뒤에 항을 빼면은 AN 지워져서 BN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도 수렴하고 뒤에 있는 것도 수렴하니까 두 개를 뺀 BN만 남긴 것도 수렴하겠구나. 그래서 BN도 수렴한다. 이건 맞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디귿 같은 경우는 AN의 급수인데요. AN의 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리미트 AN이 0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수렴하기 때문에 이런 결론을 낼 수 있죠. 근데 AN이 0에 수렴했으니까 아까 기억에서 AN과 BN 더한 건 2에 수렴하는데, 그리고 AN 0에 수렴했어. 니은 조건을 응용하면 분명히 BN도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럼 BN은 얼마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냐면 2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BN은 2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일반항이 0이 아닌 값에 수렴해버리면요, 이 급수값은 발산해버리죠. 이 디귿 같은 경우는 기본 논리,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제로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극한이 제로가 아니라면 S는 발산할 것이다 라는 논리. 이 두 논리를 합치고 기억 니은까지 합쳐서 기억 니은 때문에 유도된 BN은 2에 수렴한다. 그리고 이제 밑에 논리 2에 수렴했기 때문에 이 합은 발산할 것이다 라는 논리로 디귿은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10번의 정답은 기억 니은 2번 이렇게 되겠죠. 11번이 이래 문제가 계산이 좀 들어가겠구만. (11번) 문제는요,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 이 첫째 항과 공차가 같은 등차 수열이란 말, 이거만 보고 바로 AN은 뭐 ND 이렇게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요. 편의상 첫째 항도 D, 공차도 D로 놓는다면 일반항 구하는 공식에 의해서 첫째 항 플러스 n-1D 뭐 이런 거잖아요. 그쵸? 실제로는 이제 플러스 D 마이너스가 지워지기 때문에 ND만 남는다 뭐 이런 식인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알아두세요. 하나 외우라고 하면 또 부담스러울 테니까 만들면 돼. 일단 만들면은 지금과 같이 ND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뭐 첫째 항은 D, 둘째 항은 2D, 셋째 항은 3D, 넷째 항은 4D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n번째 항은 ND 이렇게 나오는 그런 수열이 있고요. SN은 그 수열의 n항까지 합,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썼던 모양들이죠. 그러면은 일반항이 ND인 걸 알아서 SN도 구할 수 있겠죠. SN 같은 경우는 시그마로 푸는 게 더 빠르겠지. 시그마 AK가 이제 KD일 테니까 이런 모양을 1항부터 n항까지 더하라. AK는 KD, AN이 ND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상수값 D는 앞으로 빼고 시그마 K 공식이니까 2분의 n 플러스 1에 앞에 나갔던 D 다시 소환 이렇게 되겠죠. 일단 이 11번 문제를 풀려면 이 두 가지 AN은 ND, SN은 요거 2분의 n 플러스 1D 요 두 개를 일단 구해 놔야 이제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기억 SN은 수렴하느냐? SN이 이런데? 일단 초항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도 있죠. 그쵸? 중요한 조건이네요. 초항이 0보다 크기 때문에 D는 양수예요. D는 양수입니다. 이거는 뭐 0이 아니에요. 일단 어쨌든 양수 모양이 2차식 모양이잖아요. 양수 모양이 2차식 모양이니까 SN은 발산하죠. 발산. 수렴이 아니라 발산. 2차식 모양이니까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Sn분의 1은 수렴하냐? Sn을 역수로 쓰면은 이게 뭐야? n 플러스 1 d 분의 2죠. 그쵸? 요 모양인데, 요거 이제 d분의 2를 상순위가 일단 앞으로 빼고, 시그마 뒤에 있는 모양이 n 플러스 1분의 1이 돼요. 이렇게. 유명한 거네, 이거. 그쵸? 유명하잖아, 이거. 이거 부분분수로 바꿔서 이제 푸는 거. 부분분수 바꿔서 푸는 거잖아. d분의 2 하고선 앞에 n분의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고쳐가지고, 하나씩 쭉 더 하면은 뭐가 나와? 앞에 1과 뒤에 n 플러스 1분의 1만 남죠. 이걸 이제 무한대로 보내면은 즉 0이 지어지기 때문에 뭐 d분의 2만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서 수렴한다. 굳이 이렇게까지 보이지 않아도 그냥 이거 무한급 그 부분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부분분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 수렴 안에 분명히 무한이 더하면 수렴이라는 걸 알면은 뭐 수렴 곱하기 수렴꼴이니까 수렴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이거는 참 디귿이 이제 좀 계산이 좀 들어가겠네요. 이게 SN, SM, 루트 씌운 값들 이런 건데, 저거를 또 고지고대로 넣는 것보다는 SN이 어차피 저기 이웃한 두 항의 곱골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활용하는 게 낫겠네요. 루트 SN 플러스 1이 뭘까를 본다면 저거다 n에다가 n 플러스 1 대입하는 거니까 2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d가 되겠죠. 그쵸? 여기 루트 씌운 거. 그 다음에 루트 SN은 뭐냐면 또 그대로 루트 해서 이렇게 씌운 거죠. 2분의 n 플러스 1d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빼라 라고 해서 변변 뺀 모양을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변변 뺀 모양이 일단 이거는 그냥 생략. 이 모양이 공통인수가 뭐예요? 공통인수. 그러니까 루트 안에 일단 2분의 d에다가 n 플러스 1이 있죠. 이렇게. 이 공통인수를 묶어내면은 남는 건 위에는 루트 n 플러스 2가 남고 아래는 루트 n이 남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모양이에요. 이렇게 생긴 모양. 그쵸? 그러니까 요 모양이 수렴하냐라고 질문하는 거죠. 이 모양이 과연 수렴할 거냐. 굉장히 귀찮은데? 굉장히 괜찮은데? 이거는 한번 경험이 있으면 이것도 좀 풀만한 건데,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을 거예요. 이런 문제가. 이런 문제 경험이 있었으면 아마 풀만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극한 취했는가? 일반적으로는 유리화해서 취하면 돼요. 유리화. 그쵸? 이거 유리화하면은 분모의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 나올 거고, 분자는 이제 1로 지어지기 때문에 분자는 어떻게 보면 루트 n만 남죠. 이게 루트 n으로 다 차수가 같아요. 마치 n의 2분의 1차처럼. 그러니까 동차식이 나왔으니까 개수비로 나와서 이게 극한값 2분이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값이 수렴하는 것을 한번 정도 경험을 해봤으면, 이것도 뭐 거기서 별반 차이 없다 이거지. 저 2분의 d 같은 건 어차피 뭐 상수니까 이런 거는 그냥 없다고 쳐도 상관없고, 결국은 루트 n 꼴 하나 있고 또 루트 빼기 루트 꼴이 있다 그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유리화 하면은 마찬가지로 루트 n 더하기 2 플러스 루트 n이 분모에 깔릴 거고, 분자는 여기서 이거 뺐으니까 제곱해서 뺐으니까 2만 남죠. 2도 상수니까 내비도 그냥 없다고 쳐. 그냥 그런 것들은 이런 모양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양꼴은 이제 분명히 차수 같은 거니까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것도 존재한다. 어차피 우리가 정확한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라 참고님만 알고 싶은 거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얍삽한 건 아니에요. 빨리 푸는 거지. 이걸 굳이 이걸 뭐 얼마에 수렴한다고 물어보는 것도 아닌데, 그쵸? 이렇게 풀 수 있을 거죠. 답은 니은과 디귿이 맞나요? 5번. 이렇게. 우리 동네 학원 밑에 핸드폰 가게가 하나 생겼는데 24시간은 아니지만 거의 하루 종일 최신가요를 듣고 있습니다. 12번 두 무한수열에 대해서 an분의 bn의 극한값은 알파일 때 알파는 0이 아닌 실수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일단 분수 모양을 좀 주긴 했는데 여기다가 이제 기억을 더 추가시키는 거죠. 이것도 어떤 개념이냐면은 a분의 b꼴이 수렴한다. 지금 an을 간단하게 a처럼 쓴 거예요. a분의 b꼴. 그리고 기억 보기는 뭡니까? a꼴 분모죠. 분모가 0이다를 하나 준 거예요. 이렇게. 이거는 물론 이제 0이 아니었던 적당한 값이고요. 이렇게 두 개가 수렴했을 때 과연 b도 수렴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거 두 개를 어떻게 조합하여 B를 만들 것이냐. 마찬가지 사칙 연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만 이용해서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요. 그쵸? 곱하기. 나눗셈처럼 보이지만 이건 곱셈이에요. 엄밀히. 그래서 곱셈하면 B만 남기 때문에 수렴하죠. 알파 곱하기 0이니까 이거 0이 수렴할 거예요. 그래서 Bn 값은 0이 수렴한다. 이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저값이 1이면 얘는 0이냐? 이거 논리를 약간 어떤 식으로 이거 맞는 거죠. 기억은 일단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유혹하는 거냐면은 유혹해. 얘가 1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그렇다면은 이게 1이니까 리미트 an 분의 리미트 bn이 1이므로 리미트 bn과 리미트 an은 같은 거고, 그러니까 이항시켜서 bn 빼기 an 꼴 하면은 0 나오는, 반대로 이항했구나. 리미트 an 빼기 리미트 bn 하면 0 나오는, 이렇게 반대로 이항해서 이런 꼴을 유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식의 유혹 문제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로 넘어갈 때 이게 과연 수렴하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수렴하는가? an과 bn이 각각 수렴해? 여기 그런 말 없잖아. 문제 없잖아. 지금 an과 bn이 수렴한다는 말 없어. 그냥 무한수렴만 밖에 없지. 그래서 수렴하면은 그래, 쪼개는 것도 가능해. 리미트 이렇게 두 개를 쪼개는 것도 가능하고, 뭐 이렇게 어차피 상수니까 양변 곱해가지고 이항하고 하는 거 다 돼 해가지고 맞는 말이 되겠지만, 지금은 수렴한다는 말 없으니까 이거 왠지 의심. 그쵸? 수렴한다는 말이 없는데? 그러면 이제 반대로 그 부분에서 이게 발레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n은 뭐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꼴 이런 거고, bn을 n제곱으로 놔. 그러면 an분의 bn 하면은 n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극한 취하면 이건 1 나오죠. 그쵸? 이건 최고차는 계수입이니까. 근데 an에서 bn을 빼면요, 아직도 n 값이 살아있죠. 이렇게 n 플러스 1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리미트 취하면은 무한대 나온단 말이죠. 이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빵꾸난 부분이, 논리적으로 뭔가 비약적인 부분이 있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없으니까 수렴하지 않는 적당한 걸 하나 만들어 볼까 라는 느낌으로 발레를 차면 될 겁니다. 디귿은 이제 역수는 수렴하겠는가, 그러니까 저 원래 수가 알파에 수렴했으니까 저 모양의 역수꼴은 수렴하겠는가 라고 하는 건데, 네, 역수꼴은 수렴하죠. 왜냐면은 이거는 1로 나가는 수열, 1 나가는 수열. 그러니까 a분의 b꼴은 분명히 수렴했어요. 알파라는 값은 0이 아니죠. 게다가 그 다음에 1만 나오는 수열, 1 모든 항 1인 수열, 그것도 수렴하죠. 1도 수렴해요. 1과 a분의 b를 잘 조합해서 b분의 a를 만들 수 있지 않겠냐는 거죠. 어떻게? 나눗셈을 이용해서. 그리고 나눗셈 할 때는 0이 아니다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준 이유, 저 어떻게 보면 이걸 준 이유가 마지막에서 등장하네요. 이게 나누기가 돼요. 그쵸? 수렴과 수렴끼리 나눗셈한 것도 수렴해요. 나눗셈한 결과가 이거니까. 그리고 0이 아니라는 조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억과 디귿이 맞는 거다. 3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11번까지 했고, 되게 많아. 이렇게 많은 거를 수업 시간에 할 수는 없어. 낮에 방송하면 장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없어요. 심심하지만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13번 문제. 두 무한수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봐라 라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앞에서도 아마 비슷한 문제 몇 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거 이제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뭐 극한은 제로, 리미트 a는 0.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극한은 제로, 리미트 bn도 0. 두 건 같은 거죠. an과 bn은 마치 합이 1의 수렴하고 합이 2의 수렴이니까 내가 더 크지, 내가 더 세지, 내가 더 크니까 내가 더 클 거야, 이런 느낌으로 전개하고 있지만 사실은 극한이기 때문에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제로다라는 성질은 언제나 동일하다. 기억은 아이고 틀린 거죠. 니은은 이거는 저기 뭐야, 이거는 잘 만들면은 아까 이것도 저번에 했던 것 중에 있는 것 같은데 1차 결합 형태면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변변 더하는 모양, 변변 더하는 모양 하면 2 곱하기 an은 이제 급수죠. 이거 분명히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수렴하니까 나누기 2한 모양도 수렴하고요. 그래서 AN도 수렴한다는 거 알 수 있고, 같은 방법으로 변변 빼는 모양, 변변 빼는 모양도 수렴할 거고, 그럼 변변 빼게 버리면 2 곱하기 bn만 남기 때문에 이것도 수렴하니까 2분의 1 곱한 모양도 수렴한다. 그래서 시그마 n, 시그마 bn 둘 다 수렴한다. 시그마 an과 시그마 bn 값이 수렴하기 때문에 리미트한 값도 0 나오겠네요. 그쵸? 0. an의 급수가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은 0 나오겠죠. 지금은 수열만 물어보고 있는데 수열만 물어보면 더 쉽게 풀 수 있겠네. 지금은 수열이구나 이 문제가. 그러면 급수가 수렴했다는 것 때문에 an 더하기 bn의 리미트 값은 제로 이렇게 풀 수도 있겠죠. an 빼기 bn도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an 빼기 bn의 극한값도 제로. 두 개 변변 더한 것도 제로. 변변 더한 건 2an이니까 an도 제로, bn도 제로. 이런 식으로 an, bn 모두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니은 맞고요. 오이? 절대값이야. 디귿. 두 수열의 절대값 모양이 모두 수렴하면 얘도 수렴하느냐. 아, 절대값이라는 게 조금 그렇죠? 저거를 진동하는 모양으로 어떻게 잘 찾으면 나올 것 같은데 발레가? 진동하는 모양을 잘 찾으면? 하나는 없다고 치고, 그러니까 0만 나온다고 치고, 하나 수열은 뭐 귀찮으니까 일단 b에는 0000밖에 안 나오는 수열이라서 이건 수렴한다고 일단 치고, an에 절대값이 붙었으니까, 그렇지, an을 이렇게 마이너스 1n주고 이래 버리면은 이것도 절대값이고 절대값이니까 이건 1밖에 안 나와요. 둘 다. 그렇죠? 1. b에는 0이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b에는 0만 나오는 수열. 이렇게. a에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반복되는 수열. b에는 0만 나오는 수열. 덧셈해도 어차피 an, 뺄셈해도 an만 남고, 절대값을 쓰면 무조건 1밖에 안 나오는 수열이니까 둘 다 수렴해요. 하지만 an 쪽은 수렴하지 않죠. 진동하죠. 거짓이다. 답은 니은 뿐 1번. 요거 좀 찾는 게 좀 어려울 수 있겠는걸. 13번? 14번 할 차례지 이제. 네, 그게 조금 많이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정도쯤 풀다 보면은 대충 어떤 느낌이겠다라는 거 정도를 가져가는 게 우리의 목표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를 뭐 참고짓을 푸는 완벽한 방법이라기보다는 계속 풀다 보니까 뭔가 좀 규칙적이고 뭔가 반복되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구나.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수렴끼리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수렴이다. 나눗셈은 0이 아닌 것이 주목하라. 급수가 수렴하면 극한은 제로다. 반대로 극한이 제로가 아니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런 기본적인 몇 가지 사실들을 메인으로 다루고 있고, 근데 격가지로 이제 뭐 이런 거 좀 발레 같은 거 찾기 좀 어려운 것들 이런 거 좀 몇 개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냥 대충 그런 것들 식으로 나가고 있구나라는 감만 잡으면 될 겁니다. 뭐 이 세상에 공부에 완벽한 게 어딨어? 완벽한 게 어딨어? 이거 들으면 완벽해라고 할 건 절대 없어요. 어쨌든 뭐 계속 틀리더라도 계속 풀어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14번. 수열 옳은 것을 골라봐라. 이것도 기억도 아까 했던 느낌인데, 이거 저기 수업 시간에 맨 처음에 설명했던 건데, 이거. 이거 안 들은 학생도 있죠? 애매하네. 이거 내가 예전에 한번 따로 요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었어요. 이 bn이라고 하는 게, 절대값 bn 이하고 마이너스 절대값 bn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bn이 양수면은 그냥 절대값과 같을 거고, bn이 음수면은 마이너스 이거랑 같겠죠. 이거 좀 이해할까요? 이거 참 기가 막힌 부등식인데. 이해할까요, 이거를? 네, 뭐 어쨌든 뭐 이런 느낌을 알고 있다면 조임 정리에 의해서 절대값이 0에 수렴하지 않느냐? 이것도 0에 수렴하고 이것도 0에 수렴하는 거잖아. 가운데 집까지 어디 가겠어? 0에 수렴해야지, 그치? 그래서 이건 맞는 거. 이거는 내가 저기 센 처음 풀 때 수업 시간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거예요. 뭐 수업 들었던 학생은 알 거고 못 들은 학생은 저런 것도 있구나 알아도 되겠죠. 니은 같은 경우도 많이 요즘에는 이거 한 문제만 단독으로 출제를 많이 하는데, 맞춰준다라고 하는 개념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AN은 3n 더하기 1과 곱해져야만 6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모양과 곱해서는 얼마에 수렴하는지 몰라요.
다른 모양과 곱해서는 얼마의 수렴하는지 모르고 오로지 AN은 3n 더하기라고만 곱해야 6에 수렴합니다. 근데 이제 n 곱하기 an 한 값은 얼마 수렴하냐라고 해서 이제 완전 생뚱맞은 문자에 곱셈 꼴을 낸 건데, 저 n 곱하기 an을 변형하죠. n과 an 사이를 이렇게 갈라놓는 게 누가? 원래 야 an은 원래 나랑 짝이거든, 이런 거거든요. 너 어딜 감히 네가 우리 사이에 끼어들어 해가지고 3n 더하기 1이 이 사이에 이렇게 횡포 방해해 놓습니다. 이렇게 3n 더하기 1을 중간에 이렇게 껴서 넣는 거죠. 준식은 이거랑 같은 거다. 그쵸? n 곱하기 an 이거랑 같은 거다. 그래 놓고서 우리는 풀 때 어떻게 푼다는 거야. 그래, 원래 우리들은 커플이었어. an과 3n 더하기 1, 이 둘의 곱은 6에 수렴할 거고, 남은 모양, 요 두 개의 모양, 이게 3분의 1에 수렴하죠. 우리들이 커플, 새로운 커플 탄생. 이 둘이 만나고 있는 거 싹 껴들어가지고 우리들이 다시 만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3분의 1 곱하기 6이라고 하는 2에 수렴하죠. 맞는 말이 되겠죠. 물론 얍삽이 방법으로 풀 수 있는데, 이거는 참고진 문제이기 때문에 얍삽이 방법을 풀면 안 돼요. 그쵸? 이거 만약 객관식 문제로 나왔다면은 그냥 AN에다가 그냥 3n 더하기 1분의 6 대입해서 풀어도 크게 문제 없습니다. 객관식 그냥 단답형으로 나왔다면 이렇게 풀어 상관없는데, 얍삽의 방법이죠. 그냥 리미트 무시하고 그냥 이거랑 갖다 놓고 푸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듣고 그냥 대입만 하면 답이 다 바로 나올 텐데요. 이건 참고진 문제이기 때문에 참고진 논리에 맞게 이렇게 풀어봤습니다. 니은은 맞는 거죠. 맞는 거지. 맞는 거죠. 헷갈리게 이렇게 써놨어. 맞는 거죠. 디귿. AN과 BN 곱한 게 수렴하면 각각 수렴할까? 이거 뭐 진동하는 걸로 많이 유명한 거잖아요. 몇 번 했던 건데, 그것도 적당하게 뭐 마이너스 1 필요 없어. 1 0 1 0 1 0 1 0 0 1 0 1 0 1 0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AN,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BN. AN과 BN 곱하면 0밖에 안 나오니까 수렴하죠. 근데 AN과 BN 각각 진동하죠. 그러니까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기억관이요. 답은 3번 이렇게 되었고요. 계속 풀다 보니까 좀 어떻게 좀 느낌이 오나 모르겠네요. 느낌이 오고 있는 거 맞아? 이게 방송을 혼자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있어서 보면 좋은데, 학생들은 다들 이렇게 학교에서 수업 듣느라 바쁘고, 학교 수업 들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 강제로 들어야지. 내가 가기 싫다고 안 갈 순 없잖아. 15번. 우와, 이거 이제 이 기억은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극한이 0이라고 했을 때 급수의 수렴 조건은 뭐냐, 수렴하느냐 발산하느냐 판단할 수 있느냐. 사실 판단 방법이 없어요. 대학교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판단법을 배우긴 할 거예요. 뭐 적분 판정법이라든지 비판정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배우긴 할 텐데,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판정법이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모른다, 이런 건 모른다, 해봐야 안다. 물론 이게 0이 안 나오면은 무조건 이건 발산하는 건 맞잖아요. 그쵸? 근데 0이 나오면은 고등학생들은 이렇게 기억해봐야지. 해봐야 안다. 이쪽만 나와요. 복잡한 건 안 나오니까. 그래서 이것도 해보란 얘기죠. 쉽게 말하면 루트 n 더하기 1 플러스 루트 n분의 1꼴에 급수값을 한번 실제로 구해보렴, 이런 문제예요. 뭐 루트가 들어갔으니까 유리화라고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시그마 뒤에 붙어있는 모양들은 k에 관한 다항식꼴, 지수식꼴, 그게 아니면 다 망원급수 형태. 그것도 어쨌든 적당한 빼기꼴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적당한 빼기꼴. 적당한 빼기꼴이 안 보이는데 유리화를 하면 이게 다 보여요. 그래서 이제 유리화를 한다고 치면은 이게 바로 루트 n 플러스 1 빼기 루트 n이 나와서 이런 모양. 달빛 천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모양. 이거 이제 뭐 m항까지 더한다고 치면은 루트 m 플러스 1 마이너스 1만 나올 테고, 이 m을 무한히 키운다고 치면은 이거 뭐야, 저기 발산하지 않느냐. 그쵸? 그러니까 이거 발산한다, 이거 맞는 말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극한, 요 자체의 극한이 0 나오는 상황일 때는 해봐야 한다. 해봐야 발산할지 수렴할지 안다는 거고, 이게 0이 안 나오면 해보지 않고도 무조건 발산,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논리 관련된 응용 문제라고 보면 되겠죠. 어쨌든 기억은 맞는 거고요. 니은. 이게 뭐야? 이게 뭔 공식이야? 이런 공식 어딨어? 이런 공식 어딨어? 달빛천사님 혹시 뭐 질문 있어서 들어왔나요? 요거 16번까지 할 건데 16번까지 해서 다 끝나면 그때 질문 받아주겠습니다. 저건
저거는 시그마 자체에 저런 공식이 없어. 시그마 자체에 저런 공식이 없어. 이게 안 되잖아. 시그마는 일단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되는 거지 곱셈에 대한 공식은 없어. 이런 공식은 없다 이거지. 이거 뭐 발레를 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난감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런 공식 자체가 없어. 이게 안 돼. 덧셈 뺄셈은 되는데 안 돼. 이거 뭐 안 되는 거 뭐 한두 개겠어 얘가? 안 돼. 안 돼. 그냥 안 돼. 넘어가. 디귿. 아 이거 점화식 문제군요. 점화식. 또 오랜만에 해서 또 점화식 또 까먹었을 텐데. 점화식 중에 점화식 중에 5가지 기본 점화식을 외워야 되는데 그 중에 저게 4번째 거예요. 요런 꼴 점화식이라고 해가지고 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변변 곱하는 형태로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추론을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점화식을 정말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풀 줄 안다. 정확하게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 네. 지금 수를 오랫동안 하는 학생들한테 힘들겠는데 n에다가 1 넣으면은 a 이하 뭐 1 넣었으니까 2분의 1 a1 이런 식으로 2 넣으면은 a 3항 2 넣었으니까 3분의 1 a2 이런 식으로 이런 식이죠. 그래서 an 플러스 1 an항까지만 구할까? an항을 구하면은 n분의 1 곱하기 an 마이너스 1 이렇게 쓰고 변변 곱해요. 이렇게 곱하면은 좌변에 a2 a2 이렇게 약분되거든요. 다 곱한 값이. 그래서 좌변에 an만 이건 이제 곱하기 문제라는 거죠. 변변 곱하면 좌변에 an만 남고요. 우변은 a는 1만 남죠. 그 다음에 남은 저 분순수 어쩔 거예요. 저거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a1이 1이지. 그러니까 1분의 1부터 이거 이거 좀 그런데? 이거 확통을 배워야 팩토리얼이 뭔지 알 텐데. 확통 아직 안 배운 단계라 좀 애매하네요. 일단 기호로는 n 팩토리얼이라는 기호를 쓰는데 일단 뭐 저건 뭐 없다고 칩시다. 이거 일단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모가 1부터 n까지의 곱 형태로 생각하면 돼요. 좀 편하게 봅시다. 이게 일반항이에요. 일반항 거지 같네요. 일반항이 다음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어쨌든 뭐 두 차이 나는 이유탄항끼리 나눈 셈이니까 an 더하기 2가 뭐야? 위에다 써. 일단 위에다가 쓰면 이제 이건 1부터 n까지 곱하고 또 n 플러스 1 곱하고 또 이제 n 플러스 2까지 곱한 거 분의 1꼴이고요. 그쵸? an항은 뭐였냐면은 1부터 n까지 곱한 거 분의 1이잖아요. 이렇게 변변 나눠버려. 그럼 이게 좌변에 있는 게 바로 an분의 an 플러스 2가 나오고요. 우변에 있는 거 쓰면은 제비 리하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분모에 깔리겠네. 그치? 분의 1꼴 이렇게 남겠네요. 법문수로 다시 지워져요. 1부터 n까지 다 약분되거든요. 이렇게 요거만 남아요. 요거 남는 거 지금 급수구하는 거구나. 이제 보니까 이건 그래 아직도 녹화 중입니다. 이거는 부분분수 바꾸는 걸로도 워낙 유명한 거 아까도 얘기했던 거니까 뭐 n 플러스 1분의 1 빼기 n 플러스 2분의 1꼴 시그마 내가 1부터 무한대니까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지막 거는 n 플러스 2분의 1 리미트 취하면 뒤에 거 없어지니까 2분의 1 나온다. 이거 맞는 거죠. 디귿은 언제 끝나냐고? 16번까지 할 거니까 이제 하나 남았지? 감사 헷갈린다. 몇 번이지 뭐 기억과 디귿이니까 3번이 되겠군요. 이제 녹화용 마지막 문제입니다. 녹화용 마지막 문제지만 아직 등비급수 도형 문제 녹화도 있는데 일단 시간 봐서 오늘 같이 하던가 아니면 내일 하던가. 아직 안 힘든데 계속 녹화할까? 16번 일단은 참고진 문제 마지막 문제 16번 무한수열에 an과 an 빼기 bn이 모두 수렴하면 만들 수 있냐?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해봐라는 문제죠. 이거랑 덧셈 하면은 아니지 뺄셈 해야지. 뺄셈 하면은 bn만 남겠죠? bn도 수렴한다. 맞는 얘기. an과 an, bn을 나눗셈 하면은 bn이 나와요. 그쵸? 하지만 나누는데 0이 아니어야 된다는 제한 조건이 없네? 이거 빈틈이 있죠? 빈틈이 있으면 이거는 거짓. 발레를 굳이 들 필요가 없다. 발레 들지 말아라. 그냥 빨리 풀고 넘어가라. 디귿
BN이 수렴한다고 AN도 수렴한다? 아닌데? 그러니까 AN은 진동하는 마이너스 1의 n제곱 같은 거, 마이너스 1 n제곱 하면 되겠지. 2 더하기 마이너스 1 n제곱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동하더라도 0보다 큰 쪽에서 진동해야 되는 거니까 뭐 그냥 쉽게 말한다면은 ANN 수열이 뭐 3, 1, 3, 1, 3,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인 거죠. 이제 쉽게 말하면은 뭐 물론 1을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겠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B에는 2보다 큰 거, B에는 4만 나오는 수열 이런 거지 뭐. 그래서 A에는 진동하잖아요, 보다시피. B에는 수렴하고요. 그러니까 AN이 분명히 0과 BN 사이에 있는 건 맞고 BN도 수렴한다는 것도 맞는데 AN 자체는 진동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다. 답은 그래서 1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는 이제 약간 이게 BN이 0에 수렴한다는 얘기만 있었어도 이제 그 조임 정리에 의해서 AN도 수렴한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이게 0에 수렴한다는 단서가 없으니까 뭔가 좀 빠진 게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웠던 걸 정확히 알아야 배웠던 거에서 뭔가 하나 빠졌다라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부분에서 분명히 빈틈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발레를 되면 풀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논리입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16문제 16개 맞지? 더 있나? 네, 없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해서 일단 수열의 극한 진입 판정 문제, 참고진 문제 16개 문제 풀이를 마쳤습니다.